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3일 목요일 밤 9시 35분입니다. 자, 오늘 한국 코스피 선물은 일단은 삼각 수렴형 끝에서 지지선들을 붕괴시키고 일단 추세를 붕괴시키긴 했습니다. 추세선 상으로 이렇게 붕괴가 됐어요. 지금 추세선을 살살살살 붕괴시키고 있는 게 여기서 한번 장대음봉 6월 15일 날 장대음봉 떨어지면서 급하게 상승하던 이 추세선 꺾었죠. 그리고 나서 언제 꺾었나요? 또 7월 10일 날 이 추세선 하나 꺾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까지 해서 지금 총 3번째 어떤 지지력들을 다 꺾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쪽으로는 계속 제한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295, 296 저항을 며칠째 넘지 못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째 넘지 못하고 이것까지 쳐야 되나요? 뭐 4번, 3번 아니면 4번가량 일단 고점은 넘지 못하고 저점은 한 번, 두 번, 세 번 가까이 깨는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다. 요게 일단 지금 현재 코스피의 어떤 기술적인 특징들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거는 시세의 연속성인데 연속성을 기대하기에는 아직까지 어떤 그 옵션들이 좀 강한 옵션들이 좀 독특한 모양을 보이고 있어서 옵션들을 조금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풋옵션만 살펴보면 좋아요. 어떤 시간 가치가 있는 옵션이라는 상품이 풋옵션이라는 상품이 지금 몇 달 단위로 죽어 내려오면서 쭉 죽다가 드디어 3거래일 연속으로 어떠한 프리미엄이 감소되지 않고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좋지만 뭐 물론 조금 아쉬운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어떤 좀 큰 시세가 나기 위해서는 이평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이상 발산이 아니고 수렴, 이평선들이 좀 촘촘하게 모여있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뭐 일봉상에서도 분봉상에서도 일단 그렇게 이평선이 촘촘한 모습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이 이평선이 모아지는 모습이냐, 콜옵션 보면 나와 있어요. 그죠? 콜옵션들이 요즘 이평선이 촘촘히 모여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금 싼 거를 보면은 그렇게 좀 그런 모습들이 잘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떤 무거운 이평선들까지 대부분 여기 어딘가에 지금 다 모여 있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어쨌든 그러니까 풋옵션 얘기하다 이평선으로 넘어가는데 풋옵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이렇게 3거래일 정도 지지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희망적인 면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시장의 주인공은 아시다시피 풋옵션이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콜이 어떻게 돼야 이제 풋이 움직이게 되는 주인공이 콜인 시장이다 보니까 일단 풋만 보고 얘기하면은 시장을 반쪽만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을 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콜이 계속 박스권이에요. 그죠? 콜이 계속 박스권이에요. 물론 이렇게 대충 표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충 이렇게 네모나게 그어도 그림이 어쨌든 맞아 떨어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박스권이에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지수가 갇혀서 답답하게 이 삼각 수렴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코스피가 움직이려면 최소한 이 박스권이 어떻게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안 움직이는 이유는 얘가 박스에서 놀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언제 시세가 나을까요? 당연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거나 아니면은 박스권 하단의 지지력을 깨서 요 밑으로 가거나 해야지 어떤 큰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많이 과열되어 있기도 하고 또 그리고 풋옵션이라는 것 자체가 몇 달 단위로 투매라고 하기까지는 좀 뭐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풋옵션들이 좀 과하게 좀 죽는 모습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뭐 경제 상황도 그렇고요. 뭐 이래저래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전 지금까지 이게 위쪽으로 넘어가는 거라기보다는 이 아래쪽으로 가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풋옵션 쪽이 이제 뭐 시세가 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일단 콜옵션이 이렇게 일단 오늘 보시다시피 또 박스권 하단 자리에 왔다가 아래 꼬리를 쭉 달고 조금 올라갔는데요. 일단 오늘 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미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지지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지지선을 어떻게 요리할 것이냐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한국장은 어떤 시세의 연속성이라는 걸 이야기하기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죠.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고 어쨌든 주도주 같은 것들은 대부분 보시면은 삼성전자 그죠? 계속 뭐 고점 낮아지고 못 올라오고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고 하여튼 좀 골 때리는 게 코스닥만 올라가고 있어요. 코스닥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저도. 웬만하면 지금까지 제가 평상시에 제가 지금까지 한 10년간 봐왔던 시장에서 보통 이런 6월 말쯤에 이런 시세가 나타나면 6월 말쯤이면 보통 시장이 개박살 나는데 이번엔 미친 것 같아요. 6월 말쯤 음봉 하나 뽑고 나서 지금 그러고 나서 한 달 더 오르고 있죠. 어쨌든 어마어마한 비이성적인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예, 끝은 뭐 어떻게 될지 대충 보이긴 보입니다만은 문제는 언제 그 결론이 나느냐가 문제겠죠. 하여튼 오늘도 개인들이 열심히 사고 있다. 변동성 지수는 이렇게 보시면 일단 살짝 살아나는 모습이 있다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그 좀 시장 분위기에 관련된 뉴스들을 좀 두 가지 정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MBC 뉴스 나온 거예요. 저도 방금 전에 8시에서 9시까지 하는 MBC 뉴스 보다가 재밌는 뉴스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빚 짊어진 동학개미 행렬, 증권사들 대출 중단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코스피 여기 7천억 산 수급하고 안 그래도 이런 화면이 지금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삼성증권에 공지가 떴답니다. 삼성증권에서 더 이상 신용을 제공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개인한테 빌려줄 수 있는 한도가 소진돼 대출을 중단한다. 삼성증권이 대출 서비스를 중단한 건 82년 회사 설립 이후 처음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외에도 미래에셋과 한국투자증권이 이미 주식담보대출을 중단했고 KB증권도 오늘 이 대열에 합류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과열이 심각하다는 어떤 사인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물론 그게 지금 신용 물량이 많은데 솔직히 지금은 계속 시장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승에 따라서 신용 물량이 증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언제 터질지는 그건 알 수가 없는 건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기사가 아닐까 싶어서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사실 주식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주식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도 장난이 아닙니다. 물론 뭐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하긴 좀 뭐예요, 그죠? 부동산은 이렇게 시장 자체를 얘기하기보단 매물 단위로 얘기를 해야 되는 좀 특수한 시장이니까 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무리일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시장 분위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솔직히 저도 요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30대인데 나도 어떻게 뭐 대출을 땡겨서 지금 집이라도 하나 사야 되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저도 가끔 가다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최근 몇 년간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서울의 아파트값, 전국의 아파트값들이 들썩들썩하고 있는데요. 마치 지금이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사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 같은 생각이 저도 들고 있는데 실제로 그 실거주 목적이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그런 생각이 심할까요, 그죠? 실제로 요즘에 좀 이런 것도 좀 과열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과열인 것 같아. 대부분 특히 그 부동산 쪽의 얘기 이제 사실상 여러분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면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죠. 아무도 부동산 가격 하락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뭐 그나마 몇 년 전만 해도 야 이거 부동산 시장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솔직히 요즘은 그런 얘기 쏙 들어갔죠. 요즘은 부동산 불패 신화가 더욱더 좀 강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부동산 떨어진다고 얘기하면 저거 집 못 사가지고 배가 아파서 그런 소리 하는구만, 거의 뭐 이런 소리만 듣고 있고 거의 좀 믿음이 돼간다는 거죠.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대한 게 거의 이제 종교적인 믿음 정도 수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라는 거. 저뿐만이 아니고 뭐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어쩌면 2007년, 2008년 그때와 상당히 비슷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물론 그때와 약간 다른 점은 그때는 진짜 실물도 좋았었고 지금은 실물은 이미 박살나 있다는 거고 유동성 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2007년에 금융위기 났었을 때보다 지금 상황이 어쩜 더 안 좋은 거죠. 그나마 2006년, 2007년에는 우리나라 조선산업도 잘 됐고 자동차도 잘 됐고 뭐 전 업종이 전반적으로 괜찮았는데 지금은 사실 실물은 박살나고 유동성만 가지고 이렇게 자산시장, 부동산과 주식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터지면은 그때보다 더 심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즘 같은 때에 그 시장 분위기들
이런 분위기와 여러분들의 지금 심리 상태, 인버스를 들고 계신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 인버스 들고 있으면 마치 내일 깡통을 찰 것 같은 이런 두려움, 그리고 주식을 사지 못한 공포, 내가 사지도 않았는데 계속 주식이 올라가는 걸 쳐다보고 있는 그런 또 다른 차원의 괴로움, 이런 감정들, 이런 상태들을 지금 한번 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이거를 마음속에 한번 잘 깊이 새겨 놓으시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께 나중에 다음번에 어떤 큰 경험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과열이 나고 있을 때의 내 마인드와 시장 분위기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지금 머릿속에 저장을 해 놓으시라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얘기는 좀 이제 그만하고요. 중국장. 중국 오늘 윗꼬리 아랫꼬리 정신없이 달더라고요. 윗꼬리 아랫꼬리 정신없이 달았지만 일단은 하락 마감했네요. 여기 쌍고점일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오늘 좀 음봉이라든가 이렇게 마감됐었어야 되는데 아랫꼬리 일단 길게 쭉 달고 올라와서 당분간 바로 죽기보다는 일단 남은 7월달 최소한 미국 FOMC 회의까지는 얘도 좀 기다려보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요. 보시면은 아랫꼬리 오늘 길게 달았잖아요. 이거의 의미가 그건 것 같습니다. 바로 자빠지기보단 바로 지금은 자빠지지 않을 거야 라는 게 일단 이 꼬리의 의미인 것 같아요. 선전도 그렇고 뭐 A50도 그렇고 대부분 오늘 아랫꼬리를 다 길게 달았거든요. 이런 점들. A50도 지금 보시면 살짝 하락인데 어쨌든 아랫꼬리 길게 달려 있죠. 예. 이 아랫꼬리를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이벤트가 언제다? 29일 FOMC 회의. 요날 미국 금리 결정 있는 날. 몇 거래일 남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남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중국장 꼬라지나 뭐 미국장이나 이런 걸 보면 앞으로 남은 5거래일, FOMC까지 앞으로 5거래일이 남았는데 그 남은 5거래일 동안 여기서 어디가 쌍고점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5거래일 동안 거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아랫꼬리 달고 올라온 꼬라지를 보니까요, 중국이요. 자,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제 미국장을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미국장은 오늘 밤에 조금 고민해 볼 거예요. 제가 어제는 그냥 좀 편하게 잤고요. 제가 이제 7월 21일 날 나스닥 인버스 일단 처음으로 물량 조금 샀고요. 그리고 어제는 그냥 푹 잤고 오늘 한번 다시 고민해 볼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고민해 볼 거예요. 분위기상 현재 나스닥이 선물이 0.6% 정도 상승 중인데요. 분위기상 오늘 1900이나 11,000자리를 다시 한번 테스트할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밤은 그래도 조금 신경 써서 나스닥 인버스를 물량을 추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쳐다볼 겁니다. 그렇게 쳐다볼 거고요. 네, 지금 보셔야 되는 거 아무튼 양봉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다들 양봉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변동성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 한영키를 안 눌러놨네. VXM 먼저 봅시다. 나스닥 변동성이죠. 나스닥 변동성 심상치가 않은 거죠, 지금. 물론 어제 음봉 나온 거는 조금 좀 치명적인 부분이에요. 어제 음봉 나왔다는 얘기는 오늘 밤에 미국 나스닥이 고점과 저점 테스트하면서 시장 변동성을 죽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 변동성을 죽여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미국 나스닥 변동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계속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그죠? 계속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 저점이 이렇게 쭉 높아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런 점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UVXY라든가 이런 것들 오늘 저점을 테스트하는 날이 아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SQQQ 같은 것들, 나스닥 인버스 같은 것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냐면은 원래는 어제 나스닥 인버스가 개파락하면서 여기서 양봉으로 달고 올라오는 게 사실 가장 좋았는데 그게 아니고 어제 좀 갭상승해서 어제 그러니까 좀 높게 출발을 해서 여기서 놀다 말았죠. 그러니까 아마 오늘 그래서 이 부분을 결국 테스트하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1900이나 11,000자리를 테스트할 것 같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를 테스트할 때 꼬라지를 봐서 물량을 추가할지 말지 좀 고민해 보겠다는 겁니다. 나스닥 인버스. 다른 인버스 상품들도 다 비슷해요. 뭐 다우지수 인버스니 뭐 S&P 인버스니 대부분 다들 비슷합니다. 여기 어딘가 저점 테스트하면 그러면은 뭐 들어가든지 말든지 이제 그런 자리에서 고민을 하는 거죠. S&P가 좀 최근에 많이 올라서 좀 약하네요. 최근에 S&P가 좀 강하다 보니까. 아무튼 S&P도 여기 어딘가 지지력을 또 테스트한다면은 오늘 모양 봐서 살 수도 있겠죠.
일단 저는 하여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SQQQ. 전 나스닥을 이제 한번 매도를 때려볼까 해서 나스닥 오늘 밤에 여기 어딘가를 테스트한다면은 분위기 봐서 물량을 좀 더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볼 겁니다. 오늘 테슬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오늘 그 나스닥 시장이 만약에 갭상승 출발한다라면은 그건 제 생각엔 죽기 위해서 갭상승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뭐 접근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 한국장 시작할 때쯤 오늘 미국장 마감하고 나서 테슬라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죠.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나서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 4% 올라가고 있습니다. 1658. 1658이면 여기 요 자리네요. 요 자리. 네, 과연 이게 제 생각엔 여기서 올라도요. 올라도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라도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종목 공매도를 할 수 있다면 만기가 없이 종목 공매도를 할 수 있다면 전 테슬라 공매도를 한번 때려보고 싶네요. 이런 자리에서 테슬라 공매도를 못 때린다면 주식 접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좀 해도 너무 많이 해먹었네요. 그죠? 참고로 이 종목이 삼성전자보다 지금 시가총액이 큰가 작은가는 삼성전자고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런 종목이 이렇게 올랐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여튼 네 잠시 후 30분 뒤에 미국장 시작인데요. 오늘 밤은 좀 열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할게요.